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순회경선 네. 민주당 순회경선 2라운드잖아요. 인천, 네. 제주, 강원, TK. 네. 판세 전망해봐야죠. 이게 뭐 한 전체 규모가 11%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충청 하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 텐데 여기서 이제 기세를 몰아붙이냐 안 놓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요, 오늘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데 그 박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45, 45,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조금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6, 44, 10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정청래 쪽이 우세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캠프에서 예측치가 있으면 아, 뭐가 잘 된 거다, 뭐가 안 된 거다,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제주, 강원, TK는요 전부 다 본인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예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부분 판세가 안 읽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들이 다 작아요. 그러니까 11%인데 2% 후반대로 지역이 강원, 인천, 제주, 뭐 대구, 경북, TK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발라내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강원, TK는 그냥 박빙 우세다, 둘 다. 우세 아니고 박빙 우세 정도로 생각하고, 인천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우세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의외로 열세입니다. 인천을 열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 거는 이제 개항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였고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송영길이라는 인천의 맹주가 버티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송영길과 김민석이 표현이 연동되다 보니까 김민석이 유리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인천을 좀 열세로 파악하고 있다. 왜 그럴까라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인천에서 시당위원장 경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나왔냐면 정일영, 허종식, 이성만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정일영 빼고 이성만, 허종식은 송영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성만이 최근에 그 정청래 후보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파다해요. 진짜로요? 충격이지.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성만이 정청래한테 갔다. 그러면은 허정식은 지금 송영길 맞습니다. 그리고 정일영은 열심히 회복에는 이제 김민석도 올리고 정청래도 올리는데 약간 기대감 깔린 것은 정일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선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김민석을 빡세게 밀어줄 포스트가 현재 없는 상황. 그래서 조직표에서 좀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지금 김민석한테 있어요. 캠프에.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좀 열세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얘기만 들은 건 아니고 또 인천 또 제가 취재하지 않습니까? 네. 인천 취재했는데 민주당에서 인천에서 조직표를 가장 세게 돌렸을 때, 일반적으로 조직표 세게 돌리면 몇 표 정도 받냐면은 이제 6,000표 정도가 조직으로서 민주당에서 움직일 수 있는 표다. 맥스 7, 8점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표가 한 후보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인천 시당위원장 경선을 하다 보니까 나눠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김민석을 밀 후보가 없는 거고, 민주당의 전체 지금 인천의 당원은 5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직표라고 해봤자 아까 6천에서 8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사실 몇 프로 안 되는 거야. 20%도 안 되는 거야. 10몇 프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인천은 작업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작업이 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 정서를 많이 반영한다. 그러니까 서울의 정서를 인천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조직표는 안 먹힌다. 조직표에서는 김민석이 불리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그 판세는 자기는 김민석이 1등할 것으로 본다라고 인천 전문가께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서울 판세를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 서울 판세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인천이.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그 김어준의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제는 정청래 후보가 나왔고 오늘은 김민석 후보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번 경선 2차 그 순회 경선에서 비기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네. 근데 이 지난번에 1차 경선 전에 마이너스 그 7% 네. 7% 포인트 얘기한 이후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또 어떤 전략이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천 판세하고
맞물려서 본다면 어떤 말로 해석이 돼요? 김민석 후보의 그 말은? 박빙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비기면 내가 비기는 이긴다. 거. 그러니까 비기면은 호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지금 서울하고 경기를 아주 쉬운 선거가 될 거라고 바라보진 않아요. 아. 근데 이제 호남에서 최소한 두 자릿수, 최소한 두 자릿수는 벌려줘야지 아. 서울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원표에서 1등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남이 제일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인천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네. 서울이 어떻게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혀.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잘못했나 본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서울은 몇 명, 이렇게 인천은 몇 명, 뭐 경기는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지층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 지지층을 발라내면은 그 표본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작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본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조사된 것들은 있으나 이게 판세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판세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직도 돌아가는 데가 아니어서 진짜 그야말로 민심을 반영을 할 텐데 그 민심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데가 인천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조직은 이제 진짜 그 지방, 소도시, 네. 뭐 아까 군 네. 단위 이런 데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거기는 정말 아름아름 인맥으로 가입해 달라고 하니까 그 권리당원을 가입해서 투표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조직표죠. 그 가입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 네. 찍어달라. 그럼 또 찍겠죠. 친분이 그만큼 있으니까 권리당원 가입을 했을 것이고. 그런 데들이 이제 조직이 무서운 거고 서울하고 경기는 또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네. 네. 호남도 대도시는 또 그렇고 네. 정치 고관여층이 많으니까.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호남도 다음 주에 아마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전북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전북 행사를 그 김민석 후보가 이번 주에 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익산? 하거든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김민석 후보가 했대요. 근데 이제 전북에서 했는데 그때 엄청 더운 날 낮 1시 30분에 했는데 그 장소 최대 수용이 5천 그럼 명 정도 백문백답 됐는데 장소는 아니네. 5천 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온 거래요. 근데 마침 정청래 후보가 다음 주에 거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행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몇 명이 왔는지 보면은 이제 조직세는 비교가 된다는 거지. 야, 근데 누군가는 부담이겠다. 5천 명 이상은 무조건 최소 5천 명은 모아놔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김민석 후보는 그때 제가 얘기했듯이 광주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1만 명 넘게 모여서 그때도 어마무지했는데 정청래 후보도 한번 거기서 한번 했으면 좀 조직세가 좀 비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와, 근데 이 더운 날 5천 명은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야. 다들. 이렇게 더운데 그 사람 많은데 거기 낮에 1시 30분에 왜 가냐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봐야 되겠네요. 다음 네. 주에 정청래 그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슈퍼챗 읽다가 네. 삼삼순백TV님이 10만 33원 보내셨는데 이거 산삼이라서 삼삼인 거죠? 네. 그래서 삼삼이구나. 네, 이거 언급해 드려야 될 것 어머, 같아가지고.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이라서 삼삼. 10만 김민석 후보라서 삼삼인가 이 생각했는데. 3번이라서 그러면 아니, 하여튼 산삼이라서 산삼이라서 삼삼인 것 삼삼.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좀 봐야죠. 그동안 또 추가로 최근에 여론조사들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넘겨주실래요? 이거 그냥 2주치로 보는 거거든요. 2주치 민주당 지지층 보면요, 크게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김민석 후보가 좀 떨어지는 흐름이 있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은 좀 상승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2주를 전에 일주일, 그 이번 주 일주일을 나눠서 보는 건데 직전 일주일 대비해서 1.6%포인트 올랐고 정청래 후보도 올랐고 송영길 후보가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한정이에요. 그럼 48.7대, 40대, 10.9대 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정청래 후보가 30대에서 40대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한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을 무당층까지 섞으면요, 요것 또한 현재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일주일 종합한 수치예요. 그럼 46.8대 41.7로 앞서고 있고, 전국으로 보면요, 정청래 후보가 앞섭니다. 40대 49.5.
근데 요 전국하고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해석할 때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여론조사 할 때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에요. 그게 30% 들어가는 게. 근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지금 그게 이 전국 이거랑 유사하게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30%를 정청래 후보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번 우리가 여론조사 살펴봤듯이 전국도 물론 가깝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여론조사도 그 사이 어느 값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크게 뭐 대세에 지장될 건 없다라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맨날 나오지만 저도 맨날 보지만 정말 여론조사 최근에 억수로 쏟아집니다. 진짜 50개를 찍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만큼 관심도 높고 치열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